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능 평균 4등급대 학생들이 지원해 볼 만한 어떤 그런 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수능 평균 4등급대라고 하면 서울 소재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적대 학생들은 차라리 어떤 학과의 수준을 높이거나 아니면 조금 전망 있는 또 나름 인지도 있는 이런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을 참고로 하시고 제가 일단 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방 거점 국립대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선발하고 있는지 선발 규모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제가 내림차순으로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대학은 부산대로 거의 1,500명 가까운 인원을 일단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 많이 선발하는 인원이 이제 전북대입니다. 그래서 부산대와 전북대는 1,000명 이상 이렇게 이제 선발을 하고,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누었을 때 어떤 선발 규모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문계보다 자연계 선발 규모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점수대별로 어떤 식으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할지에 관해서 일단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학과별 점수대가 꽤 많이 이렇게 이제 크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평균 100분위 성적을 토대로 일단은 이 거점 국립대에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합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일단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안정 지원이 가능한 그러한 대학부터 먼저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또 참고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수능 반영 지표인데요. 내가 관심 있는 이 거점 대학이 표준 점수 플러스 100분위 탐구 영역을 변환 표준 점수를 이제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없이 국어, 수학, 탐구 모두 일단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냐, 아니면 100분위로 반영하는 대학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탐구 성적을 일단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한다고 하면 좀 점수가 보정이 되죠. 반면에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표점을 높게 받았을 때 그만큼 유리해지는 대학이고요. 100분위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점자가 그만큼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보다는 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조금 판단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모의 지원을 하셨을 때 똑같이 플러스 2점이 남았다고 했을 때 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은 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 비해서 좀 더 위험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모의 지원을 통해서 이 학과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학을 지원을 고려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반영하는 대학은 어떤 건지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레벨업 전략과 관련해서 부산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 부산대도 그렇고 뭐 경북대라든지 뭐 충남대 이런 거점 국립대들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초반에 점수대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초반 점수대에 비해서 실제 입결이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문자연, 인기 학과들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 특징은 초반 환산 점수 값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이 점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환산 점수, 그 대학 버전의 환산 점수 값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점수를 토대로 안정 지원 전략을 한번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 대학은 어쩔 수 없이 거점 국립대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과라도 한번 위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보자 라고 한다면 이 다른 과들도, 그 대학의 다른 과들도 모의 지원, 합격 예측 서비스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서 이 소신 지원 여부도 조금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경북대 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경북대는 지금 제가 철학이랑 한문이랑 고고인류 요 세 개의 모집 단위들을 일단은 경쟁률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철학이라든지 한문, 고고인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인문계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매력적인 과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경북대면 돼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제 계속 막판에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경쟁률을 보면 철학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거의 11대 1 수준으로 확 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입결을 보게 되면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가군에서 철학이랑 중어중문을 뽑는데 지금 철학과가 중어중문에 비해서는 이 점수가 훨씬 높죠. 아무래도 과보다도 합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원한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점이고, 나군에서 선발하는 사회복지 교육 한문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교육과 그다음에 이제 한문을 비교해 보면 사실상 환산 점수 차이가 0.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낮은 과라고 해서 꼭 입결이 낮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모의 지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서 이게 어느 정도 튈 걸로 예상이 되는지도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라리 이 모의 지원을 활용하시면서 이 어문 계열이나 상위권 학과는 좀 그래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학과 간의 점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위권 모집 단위는 확실하게 점수대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중위권 학과나 그 다음에 하위권 학과 그 사이에 있는 과들 같은 경우는 이 경쟁률 추이를 또는 이제 합격 예측 서비스의 모의 지원을 통해서 한번 이 지원 여부를 마지막까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수도권 소재 대학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은 대학이 이제 가천대인데요. 이유는 뭐냐? 일단은 무언가 입결에 무언가 변동이 있거나 또는 소신 또는 상향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좀 변수가 있는 대학을 좀 찾아보면 좋은데, 가천대가 좀 그러한 대학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모집 단위가 일단 신설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로직스하고 클라우드 공학과, 이 클라우드 공학과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이제 그 채용 조건 계약 학과입니다. 그래서 나름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걸로 예상이 되고, 올해 이제 다군에 이렇게 이제 신설이 됐고요.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도 모집 인원이 4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많은 인원을 일단 선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이 모집 단위 같은 경우도 이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올해 이 합격 예측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성적대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 대학의 이과를 꽂아보고 있는지, 나랑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유리한지, 내가 더 불리한지, 그러면 다른 군으로 지원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 변수는 일단 가군, 나군, 다군을 봤을 때 다군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네요. 그래서 이 다군 같은 경우도 가나군에 비해서 모집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다군에 대해서 한번 이 소신이라든지 상향 지원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일단 가천대 같은 경우는 거의 1,300명 이상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도 입결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제가 군별로 요 환산 점수 값을 일단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학과별로 환산 점수 값이 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의 차이 값이 좀 큰 편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낮은 과를 가천되면 돼요 라고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의 지원 현황을 쭉 이제 낮은 과도 한번 여러 개를 꽂아 보시면서 이 낮은 과 중심으로 한번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과도 중요합니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군의 요 화공생명공과 시스템 반도체가 올해는 이제 화공생명 배터리 공하고 이 반도체 전자공으로 일단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81명을 뽑고요. 화공생명 배터리공은, 반도체 전자공은 101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인원들을 이제 뽑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과는
인기학과에 속하고요. 아마 점수 때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화공생명은 조금 상위권에 나군에선 랭크돼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가천대 나군의 화공생명 배터리공보다 높은 대학을 이제 추가 합격해서 붙어 나간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추합이 돈다라고 하면 입결이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과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들 과를 안정으로 잡는 게 위험하다라고 하면 다른 대학 또는 다른 군에서 안정 또는 적정을 이제 잡으신 다음에 나군의 이런 약간 이제 인지도 있는 과, 인기학과를 소신 또는 상향 지원 하시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가천대는 올해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는지를 살펴보면 가천대는 국어, 수학 이 두 개의 영역 가운데서 둘 중에 잘 본 영역을 35%를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 영역을 25%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별로 국어, 수학은 뭐 국어 35, 수학 25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어, 수학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받게 될 수능 성적표에서 수학을 월등히 잘 봤다든지 또는 국어를 월등히 잘 봤다라고 하면 그 월등히 잘 본 영역에 이제 35%를 적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유리하게 점수가 뽑아져 나올 수 있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제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구 두 개 영역, 두 개 과목 중에서 뭐 하나는 굉장히 잘 봤는데 또 다른 탐구 한 과목이 좀 발목을 잡는 성적이다라고 하면 그 낮은 성적을 받은 탐구 한 과목을 과감하게 일단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선발하는 가천대를 한번 지원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 아울러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울의 뭐 동덕여대라든지 덕성여대도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학과들이 있거든요. 뭐 일부 약대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영어 이런 세 개의 영역에 대한 성적이 어느 정도 괜찮은데 탐구 두 과목으로 합산해서 평균 내면 이게 또 애매해진다, 위험해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한 과목만 반영하는 여대도 한번 지원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참고로 영어 4등급을 받았을 경우는 요 환산 점수 차이값이 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좀 전에 보셨다시피 가천대는 환산 점수 총점 정수값이 두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뭐 2점, 3점 뭐 이렇게 차이 난다고 하면 그러면 조금 이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4등급 학생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평균 4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일단은 서울 소재 대학에 지원하는 게 안정적 지원은 사실상 좀 현실 좀 힘들기 때문에 학과 레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이 인지도 있는 전망이 좋은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바람직하고 무언가 좀 더 수도권 지역으로 무언가 소신 또는 상향 지원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천대처럼 변수가 있고 모집 규모가 크고 나한테 불리한 과목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모의 지원을 통해서 계속 한번 들어가면서 여러 개의 모집 단위들을 한번 이렇게 찍어보면서 유불리를 좀 따져보시면서 최종적으로 학과 하나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올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수능 평균 4등급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